자자, 오늘 얘기할 영화 슈퍼 해피 포에버인데요. 제목이 무적이죠. 제목이 완전히 무적이죠.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인 제목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가 없는 제목이고,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는 사운드 오브 폴링이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최고였다고 말했는데, 이 슈퍼 해피 포에버도 뭐 그냥 최고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 영화도 아름다워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일단 영화가 어떤 남자의 등짝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얘가 엄브로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엄브로 티셔츠. 이 남자의 이름이 사노인데, 얘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다운돼 있고 그런 정신 상태로 호텔방 안에 앉아 있어요. 그 시작부터 등짝에 그 엄브로 박혀 있는 그 엄브로 티셔츠가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도 우울할 때는 그 엄브로가 크게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브로가 그렇게 크게 쓰여 있으니까 어떤 우울 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노가 절친한 친구랑 지금 이 호텔에 묵고 있어요. 그런데 사노의 아내는 얼마 전에 죽었고, 그 죽은 아내와 5년 전에 처음 만났던 곳이 이 호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자체도 아내가 묵던 방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노는 굉장히 그 우울하고 나사 하나 빠져있는 그 정신 상태로 계속 이 호텔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무언가를 찾는데, 보니까 어떤 빨간 모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해변가를 혼자 거닐다가 빨간 모자를 쓴 채로 지나가는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이거 어디서 났냐고 막 물어보고, 그리고 1층 로비에서도 그 카운터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옛날에 5년 전에 여기서 빨간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보관하고 있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5년 전인데 뭐 보관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빨간 모자를 계속 찾아댕기는데, 그 해변가에서 어떤 꼬마애한테 네가 쓰고 있는 빨간 모자 어디서 난 거냐 막 물어봤을 때, 저는 그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거든요. 다른 영화에서도 파도가 가까이 있으면 파도 소리가 당연히 들리고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유독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그렇게 크게 들렸던 파도 소리처럼 계속 반복되지만 아주 미세하게라도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조금씩 불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던 것들이 중첩되고 겹겹이 쌓여서 현재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파도 소리가 크니까 추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그 해변가에서 사노가 전화를 받는데, 사노가 모델이고 사진을 그 아내가 찍어줬던 게 있나 봐. 그래서 그 사진을 광고나 화보 찍는 어떤 회사에서 보내달라고, 사노의 아내가 찍었던 사진 좀 전송해주세요, 아내분한테 얘기해서 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라는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은 사노의 아내가 죽은 걸 모르는 거죠. 그 전화 받으면서 도중에 그냥 해변으로 휴대폰 갖다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던지는 타이밍하고 그 던지는 각도까지 아주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노는 그 절친한 친구랑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모자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유람선을 타는 선착장 쪽으로 오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2명이 사노의 친구 보고 혹시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사노의 친구도 맞아요 하면서 자기도 이 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 3명은 다 금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금반지가 뭐냐면은 어떤 세미나, 일종의 정신적인 수양을 하는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세미나에서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반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미나의 이름이 슈퍼 해피 포에버인 거야. 그래서 그들끼리 괜히 반갑고 하니까 맥주 한잔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노는 사실 그런 모임에 관심도 없고 아예 참여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 있죠. 그래서 사노의 친구와 여자 2명, 걔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설파하는 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 우연한 사건들 사이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사인을 따라가면은 된다. 우주에서 어떤 일종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한때 유행했던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이 동시성이라는 단어도 그런 거예요. 어떤 우연한 일치로 같은 공통점이나 연결 지점을 발견했을 때 그 2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실제로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찾고, 그런 개념인데요.
그렇게 슈퍼 해피 포에버 사람들이 동시성 얘기를 하니까 산호가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동시성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뭐냐면 5년 전에 호텔 로비에서 어떤 여자가 졸면서 로비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휴대폰이 손에서 스르르르 떨어지면서 산호의 아내인 나기도 그렇고 산호도 그렇고 둘 다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떨어지려고 할 때 했는데 그 여자애가 깨면서 다시 그걸 순발력으로 또 잡았대. 근데 산호도 그렇고 산호의 아내인 나기도 그렇고 동시에 그걸 보고 있다가 하는 소리도 냈으니까 서로를 이렇게 쳐다본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둘이 눈도 마주치고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그때 처음 만났던 거예요. 그런데 산호가 아내는 지금 얼마 전에 죽었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 여자 두 명도 이제 조용해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데요. 싸해졌다가 이제 그 식당이 야외에 있는 식당이고 저기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무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대에 가가지고 바비다린의 비욘드 더 씨라는 곡을 부르죠. 근데 그 노래가 이 영화의 정서에 정말 한몫하죠. 슬픔이나 상실 이런 것들이 영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따스한 푸른색과 너무 아름답게 비추는 그 자연광이나 빛 그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따뜻한 영원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밤이 돼서도 산호는 힘들어서 이제 숙소에 다시 돌아가는 길에도 중간에 길바닥에서 자기 친구랑 말다툼하고 뭐 싸웁니다. 그때 산호가 앉아서 담배를 피다가 일어나서 절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덤비거든요. 근데 친구는 권투를 했단 말이야. 옛날에 권투를 했는지 아니면 취미로 권투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권투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친구가 산호를 퍽 때리니까 산호가 또 다시 프레임 아웃 밑으로 툭 프레임 아웃 되는 그 장면도 좋았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친구가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친구의 그 금반지 있잖아요. 그 슈퍼 해피 포에버라는 세미나에서 받은 금반지를 산호가 쓱 가져갔다가 우리한텐 사실 정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진 않는데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산호가 말하기를 친구한테 그거 반지 버렸다 갖다 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어이가 없어서 진짜 갈게 집에 갈게 하고 친구가 집에 갑니다. 산호의 친구로서는 그 금반지가 어떤 좋은 동시성을 자기한테 끌어당겨주고 슈퍼 해피 포에버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계속 행복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도구였단 말이죠. 물리적인 도구. 근데 그걸 갖다 버렸다고 하니까 화날 수밖에 없죠. 근데 산호가 자기 주머니에 챙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한테는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산호도 계속 그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물리적인 빨간 모자를 찾지 못한 것처럼 이 반지 또한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근데 그 빨간 모자든 반지든 다 그 실제 물체는 안 보이게 됐지만 그 도구 안에 원래 핵심적으로 담겨있던 뭐 감정이나 추억이나 기억이나 그런 것들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친구는 떠나고 산호 혼자 또 방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마침 체크아웃한 방들을 청소하는 시간이니까 그 청소하는 호텔 직원이 다른 방들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복도를 통해서 이제 울려 퍼져요. 그런데 그 직원이 부르는 노래가 바비다린의 비욘드 더 씨인 거예요. 그래서 산호가 그 노래를 들으려고 이제 담뱃갑을 문틈 사이에 끼워두고 그 사이로 들려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호텔 직원의 목소리로 부르는 바비다린의 비욘드 더 씨를 들으면서 눈 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대로 카메라가 쓱 돌면서 이어지는 게 5년 전 산호의 아내인 나기가 이 호텔에 처음 왔을 때가 이제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똑같은 그 방에서 나기가 짐을 내려놓고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친구는 다른 일 때문에 못 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나기 혼자 이 호텔에 묵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로비에서 어떤 여자가 휴대폰 들고 졸고 있다가 휴대폰 떨어뜨리는 찰나에 산호와 나기 둘 다 소리를 내면서 그걸 보고 있다가 서로 소리가 난 쪽을 보면서 눈이 마주치고 했던 그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나기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산호와 나기가 처음 만난 날 그렇게 로비에서 서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유람선을 타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호가 나기한테 접근을 하죠. 아까 대단했죠 휴대폰 하면서
근데 산호가 그때는 엄브로 티셔츠를 또 안 입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때가 5년 전인데도 절친한 친구도 똑같이 거기를 같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친한 친구와 산호와 낙이 이렇게 세 명이서 밥도 먹고 하다가, 이 절친한 친구가 일 때문에 전화를 하다가 같이 못 놀고 그냥 산호랑 나기만 둘이서 이제 놀게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어떤 옷가게에서 그 중요한 그 빨간 모자를 산호가 나기한테 사주죠. 산호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빨간 모자, 그게 자신이 나기한테 사줬던 그 빨간 모자인 거예요. 5년 전에 사줬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울하지 않은 산호의 모습, 그리고 나사가 하나 빠지지 않은 산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엄브로 티셔츠도 입지 않은 그 산호의 모습을 보면서, 산호와 나기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선형적이지는 않다는 거를 우리는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는데, 8번 출구 후기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영화 초반에 그 크게 들렸다던 그 파도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 파도가 치듯이 예전에 나기가 살아있을 때 5년 전에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호텔, 그리고 그 호텔 주위에서의 추억, 그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시점이긴 하지만, 그 그리움으로 인해서 다시 찾아온 현재도 과거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파도인 거예요. 계속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그래서 나기는 또 그 호텔에 지내면서 그 호텔에서 일하는 안이라는 직원, 베트남 출신의 안이라는 직원과 좀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안이라는 직원도 어떤 호텔 내부 행사 같은 걸 하기 전에 어떤 리허설을 하는데, 바비 다린의 비욘드 더 시라는 노래를 또 불러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를 나기는 또 우연히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비욘드 더 시라는 노래는 산호와 나기와 호텔 직원인 안까지 그 세 명과 다 연관이 있는 노래죠. 그래서 산호가 현재 시점에 복도에서 비욘드 더 시 노래를 들으면서 잠들었던 것도 그 복도에서 부르고 있던 직원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어찌저찌 해서 나기가 원래 굉장히 잘 까먹고 뭔가를 계속 자꾸 까먹어요. 기억에서 계속 망각을 해.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빨간 모자, 산호가 사줬던 빨간 모자를 다음날 아침에 못 찾게 되고, 그리고 산호랑 아침에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던 것도, 그 약속도 까먹어버리고, 그래서 아침이 돼서 계속 빨간 모자를 찾아댕깁니다. 저 해변가도 가보고. 근데 빨간 모자는 못 찾았지만 우연하게 산호는 또 만난단 말이죠. 그때 또 둘이 재회하는 장면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빨간 모자는 전혀 찾지 못했지만 둘이서는 서로는 찾게 되면서 그 미묘하게 희망적인 장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5년 후에 나기가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빨간 모자는 아마도 나기가 객실에 어디에 팽개쳤다가 잊어버려서 베트남 출신 직원인 안이 청소를 하다가 자기가 챙긴 거지. 그래서 이 호텔이 폐관할 때가 다 돼서 그 안을 비롯한 여러 그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호텔 사장님한테도 인사를 하고 합니다. 그때 그 나기가 잃어버렸던 빨간 모자를 안이 쓰고 호텔 사장한테도 인사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미 영화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로 해버리면은 영화 자체의 그 아름다운 정서를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 영화에서 슈퍼해피 포에버라는 게 일종의 되게 주문 같은 단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정말 반박이 불가할 정도로 누구나 좋고 누구나 바라고 있고 누구나 추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슈퍼 해피 포에버인데 누구나 추구하고 싶은 걸 텐데, 그런데도 그게 아득하게 멀게 느껴지기도 해요. 도저히 평생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다양한 사건들, 자기한테 닥쳐올 장애물들을 자기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건 내 자신이란 말이죠. 그나마. 그래서 그 세미나 명이기도 한 슈퍼해피 포에버라는 주문과 같은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고 엄청 단단한 마음으로 행복만 평생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뽕에 찰 때도 있지만, 언제나 또 우주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디서 또 돌이 날아와서 맞으면은 또 순간적으로 슈퍼해피 포에버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선형적이지 않고 그 토대 위에 다른 토대가 쓰고 그 토대 위에 다른 토대가 서서 중첩돼 있다는 거, 그거를 계속 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조리함 있죠. 그런 부조리함을 아름답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 그냥
당연히 누구나 원하는 그 슈퍼 해피 포에버가 있으면 우리는 이 슈퍼 해피 포에버와 일치가 되려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니까 이 슈퍼 해피 포에버가 좋은 걸 알아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닿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실제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부조리함까지 무지막지한 아름다움이라고 포괄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나마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 영화 이 맑은 색감과 이미지나 평화로운 우울감과 상실감을 동반한 행복의 풍경, 정말 너무 좋게 봤고요. 그 빨간 모자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가 이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산호의 아내인 나기 또한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또 산호에게 없는 것일까? 그 물질이 없어도 그 토대 위에 계속 파도가 치고 있다는 거, 비슷한 파도가 계속 치면서 이루어진 게 현재 이 순간 이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하여튼 이 영화 생각하면 할수록 이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너무 마음이 충만해지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참 하여튼 참 잘 봤어요. 안녕.